오늘의 강의 내용은 상속입니다. 주된 개념이 상속이고요. 이 뒤에 추상화, 다형성은 그것과 함께 엮이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객체 지향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것은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개념이고요. 클래스와 객체가 명확히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상속과 그에 이어지는 추상화, 다형성의 개념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체지향적으로 코딩을 하는 건 좀 다른 얘기고요. 일단 이 개념들이 무엇인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뭐 객체지향이든 그런 것들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좀 이따가 게임도 한 판 할까 해요. 오랜만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이 개념 이해하는 데 꽤나 도움이 되는 예시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GPT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자바의 상속에 대해서 설명해 줘. 자, 자바의 상속이다. inheritance라고 하고요. 객체 지향에서 이게 중요해요. 기존 클래스의 속성과 메서드를 재사용한다.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재사용입니다. 재사용. 한 번 만들었던 거 여러 번 만들지 말고 한 번 만들어서 재사용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어떤 코드들이 있을 때 여러 번 해야 되는 작업이 있으면 반복문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반복문처럼 그 시점에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만들어 두고 자주 사용하는 코드가 있으면 걔네들은 뭘로 만들어요? 함수, 메서드 같은 걸로 만들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쓰고 결과 받아다가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공부했기 때문에 클래스는 속성과 행위, 객체가 가지는 특성들을 정의하는 게 클래스였어요. 왜 정의해요?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해 놓으면 나중에 이걸로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객체들을 찍어낼 수가 있고 그 찍어낸 객체들은 각각 다 그런 기능을 갖죠. 그리고 각각 다른 속성을 가질 수 있고요. 하지만 모양은 같은 객체들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기존에 있는 클래스의 변수, 속성들과 기능, 함수들을 재사용해보고자 하는 그 개념이 자바의 상속입니다. 일단 재사용성을 높인다는 개념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유지보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을 할 때 훨씬 편하게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한다.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죠. 판을 좀 키울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제 이걸 여러분이 예시 코드 같은 걸로 이해해 나가시면 상속 자체가 별게 없습니다. 현실에 있는 것들을 모델링하는 그 개념이 객체 지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현실이랑 맞아떨어지는 예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상속의 기본 개념은 부모 클래스, 다른 말로 슈퍼 클래스라고도 하고요. 페어런트라고도 하죠. 그 TV 프로그램 중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 슈퍼맨, 그게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슈퍼는 부모를 의미한다. 그리고 말 그대로 부모, 페어런트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여기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전통적으로는 기반 클래스, 그 베이스 클래스라고도 불러요. 다 같은 개념입니다. 상속이 되어지는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기본 클래스, 베이스요. 상위 클래스 이렇게도 부른다. 용어니까요. 자, 그리고 상속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려받는 클래스, 내가 새롭게 생성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어떤 부모 클래스를 내가 상속한다 라고 하면 그 상속을 받는 녀석을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브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 다 같은 얘기죠. 그리고 베이스 클래스에 연결되는 개념으로는 더리브드, 파생된 클래스라고도 불러요. 여기 나오네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새롭게 정의된 클래스다. 그럼 상속받는다는 의미, 그 다음 앞에서 나왔던 재사용성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부모 클래스의 코드들을, 속성이나 행위들을 재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새로 정의하는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변수 그리고 함수들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재사용한다. 또는 부모의 기능을 재정의, 오버라이딩 해서 조금 커스텀 할 수 있는 개념이 있다. 이게 현실에서 그렇거든요. 현실에서 실제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 있어요. 근데 그 재산이 만약에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상속받아서 물려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땅을 그 땅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땅이 아닌 뭐 땅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죠. 난 현금으로 쓸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현금으로 받은 건데 그걸 땅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개념처럼 재사용한다. 이제 오버라이딩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상속은 사실상 끝입니다. 자, 뭐 소개가 나와 있어요. 상속의 문법이다라고 해서 자, 요거는 기존 클래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그 클래스를 내가 상속하고자 한다면 이제 언제 상속하는지는 찬찬히 보시면 되고 일단 상속한다면 내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때 그때 어떤 부모 클래스를 상속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냥 클래스를 만드는데 뒤에다가 extends라는 키워드를 적어줍니다. extends는 확장하다의 의미예요. 이것까지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진짜 완전히 이해를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확장하는 거다. 뭐를? 이 부모 클래스를 확장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자식 클래스에 필요한 것들을 쭉 작성하는데 부모 클래스에 있는 어떤 메서드를 똑같이 내가 정의하는데 내용만 바꿔서 정의하는 걸 재정의라고 하는 거고요. 예제로 다 보자고요. 얘가 다 알려줄 거예요. 자, 예제 코드라고 해서 부모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어요. 클래스 애니멀이네요. 애니멀은 동물이죠. 동물이 가지는 어떤 특성들을 변수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동물이 가지는 기능적인 특성, 그런 것들을 이제 메서드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eat, 먹는다. 그래서 어떤 동물이 먹는다. 뭐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써놨습니다. 이런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식 클래스가 개네요. 개 클래스. 그래서 개 클래스를 정의할 건데 원래 클래스를 정의한다 그러면 여기서 중괄호 열고 정의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애니멀 클래스와 도그 클래스는 전혀 관계가 없는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extends라는 키워드를 붙이고 상속할 대상이 되는 부모 클래스를 적어주면 이 부모 클래스의 코드를 재사용할 거고 걔가 추가적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bark라는 함수가 있고 얘가 barking을 한다. 이런 기능으로 간단하게 추가적인 기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new animal 했을 때는 저 애니멀 객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name하고 .eat가 있겠죠. 애니멀이 가지는 거는. 근데 만약에 개객체를 생성을 해요. 개객체 new dog 해서 개객체를 생성하면 이 개는 점 찍었을 때 가지는 멤버가 name도 있고요. 저 bark도 있고요. 그 다음 하나 더 eat도 있는 거예요. 걔가 자기한테 정의되어 있는 이 메서드 뿐만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취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객체를 생성하고 있고요. 그 개객체의 이름을 세팅하고 있어요. 분명히 개를 객체로 생성했습니다. 개한테는 name이라는 속성이 없어요. 근데 사용할 수 있죠. 왜요? 상속했으니까요. 부모 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 eat,
얘도 부모 클래스의 기능이고 얘는 자기한테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죠. 부모 클래스에 정의된 메서드고 얘는 자기한테 정의된 메서드죠. 그래서 둘 다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는 부모의 기능, 자식의 기능 둘 다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자바에서 상속의 특징은 단일 상속만 됩니다. 이걸 일자 상속이라고 하는데 여러 부모 클래스가 상속이 되는 다중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똑같아요. 내가 클래스를 정의할 건데 이 클래스가 가만 보니까 A라는 클래스의 내용과 B라는 클래스의 내용을 모두 재사용해서 C라는 기능을 만들고 싶다면 이제 C++ 같은 경우는 이런 다중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여러 개의 부모 클래스를 가지는. 근데 자바는 이 여러 클래스를 동시에 상속하는 방법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만 상속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인터페이스라는 걸 이용해서 다중상속 같은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가장 뒤쪽에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예제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GPT가 얘기해 주는 것만 가지고 전반적인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슈퍼 키워드라는 게 있대요. 슈퍼는 이전에 앞에서 클래스와 객체를 보셨을 때 this라는 키워드 있었죠. this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 this 괄호 열고 닫고 this 괄호 열고 닫고 마치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건 생성자 내에서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둘 다 그냥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개념이죠. 그 생성되어지는 객체 그 자신, 니, 너, 셀프. 파이썬에서는 셀프라고 합니다. 키워드 자체가. 셀프라는 키워드가 저 this와 동일한 개념을 가져요. 갑자기 생각나서. 자, 그럼 여기 슈퍼라는 키워드는 뭐냐? 자식 클래스의 입장에서 부모의 어떤 멤버, 부모를 지칭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슈퍼점 메서드, 슈퍼 괄호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다? 이게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예제를 따로 간단히 만들어서 아마 써야 될 것 같아요. GPT가 얘기해 준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앞에서 잠시 설명이 나왔던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있습니다. 재정의 한다. 오버랩 한다. 오버랩. 그래서 지금 보면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가 먹는 방법을 뭔가 좀 재사용하고 싶으면 앞에 예시에서 부모의 eat 메서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냥 어떤 녀석이 먹는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걸 자식 클래스에서 똑같이 재정의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만들어준 걸로 사용하지 않고 내 레벨에서 다시 정의하고 싶다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부모의 접근 지정자 특성들 그대로 붙여주고 반환 자료형 그대로 붙여주고 그 다음 메서드도 그대로 붙여주고 그 다음 매개 변수가 있으면 매개 변수도 동일하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대신 정의할 내용만 다르게 쓴다. 그러면 이게 재정의 되는 거고 어노테이션, 애노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골뱅이를 이용해서 어떤 단어를 붙이는 게 있는데 자바에서 얘네들은 소스 코드의 주석과는 조금 별개로 기능이 있는 주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어노테이션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요거 부모 걸 재정의한 거거든. 요 어노테이션이 붙은 바로 다음에 오는 대상이 그 어노테이션의 특성을 갖게 되는 건데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거죠. 야, 요거 it라는 메서드 요거는 부모 거 재정의한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한테 이런 메서드가 없으면 재정의가 아니겠죠. 있는 걸 재정의하는 거니까. 그래서 없을 때는 이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해요. 야, 이거 부모한테 있지도 않은데 무슨 재정의를 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어쨌든
부모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다시 정의하는, 자식 레벨에서 다시 정의하는 것을 오버라이딩이라고 한다. 그리고 접근 제어자, 상속, 요 관계가 있다고 하죠. 프라이빗 멤버일 경우에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요. 프라이빗 멤버. 이건 부모의 전용이기 때문에 자식 입장에서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은 아니게 됩니다. 이 상속되지 않는다 설명하는 것들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요. 제가 상속받아지는 그 과정을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게 본질적인 개념이니까 그걸 보고 나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되고. 자, 그 다음 언급하지 못했었던 혀가 왜 이러냐 오늘.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퍼블릭, 프라이빗 말고 프로텍티드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요걸 이제서야 슬슬 언급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가보, 집집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어떤 그 가족만의 어떤 그런 특성을 프로텍티드라고 부른다고 제가 표현을 했죠. 요것도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상속의 장점과 단점,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고 유지 보수,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부모 걸 수정하면 그걸 재사용하고 있는 모든 자식도 수정된 대로 활용할 수 있고, 또는 자식 레벨에서 정의한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 부모 내용은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유지보수성이 좋아진다. 그리고 기존 코드를 재사용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 자체도 익스텐즈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죠. 단점, 클래스 간의 결합도가 높아진다. 이게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클래스와 클래스들을 여러 개를 설계를 해서 이 클래스들의 관계를 표현을 해요. 관계를 표현하고 나면 그렇게 설계된 클래스로부터 객체들이 나오겠죠? 객체들 간에 설계된 대로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클래스들과 클래스들 간에 뭔가 관계가 굉장히 강하게 결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로 표현하기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런 게 이제 의존이라고 볼 수도 있고, 클래스 간의 결합도가 높아지면 이런 겁니다. A 클래스와 B 클래스의 결합도가 높으면 A를 수정함에 있어서 B까지도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서로 영향을 줘버리는 거죠. 이런 걸 결합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당연히 나중에 복잡해지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단순히 1차원적인 상속이 아니라 상속에 또 상속에 막 어마어마하게 가계도가 길어지면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뭐 생물 진화 뭐 이쪽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어떤 태초의 생물로부터 지금 우리 현대에 이르는 여러 가지 생물이 진화되어 온 어떤 과정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뭐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속의 개념은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이 안 좋다 뭐 이런 개념도 아니고요. 그래서 객체 지향 설계 방법론에 결합도는 낮추고 응집도는 높인다. 응집도는 그 클래스가 가져야 되는 핵심적인 기능들은 최대한 잘 묶여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 설계 원칙들도 있고요. 나중에 언급할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와 상속을 비교하고 있죠. 클래스 간의 관계를 정의한다. 상속이라는 것은. 근데 인터페이스는 말 그대로 통로가 됩니다. 인터페이스는. 만나는 면이에요. 그 만나는 면을 통해서 여러 클래스들이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뭔가 외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이 되는데, 다중상속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합니다. 이것도 의미를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약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만약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 공부를 하는데 GPT를 사용한다 그러면 많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들, 요새 생성형 AI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때 단순히 이렇게 물어봐서 활용을 하는 걸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쓰겠죠. 저도 뭐 딱 잘 쓰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면 디테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특징은 당연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단순하게 자바의 상속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필요한 키워드는 대략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어떤 상속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활용하기에는 확실히 좀 부족할 것 같죠.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이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뭐 궁금한 걸 계속 물어보면서 이어나가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저같이 조금 알고 있는 상태라면 조금 더 한 발짝 밖에서 필요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질문들을 해나가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GPT의 설명 갖고 해보고요. 예제를 보자고요. 자, 프로젝트 새로 하나 만들고 오늘이 11일차입니다. 11로 갈게요. 8번도 건너뛰었고 9번도 건너뛰었네요. 두 번 해서. 자, 그러면 패키지 그리고 클래스. 자, 첫 번째 예제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했고 이제부터 요 example 클래스는 메인 함수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만 두고 하나의 파일에 하나의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example 패키지를 따로 하나 좀 추가를 해서 번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01번 그리고 이 패키지에다가 아까 GPT가 해줬던 예제대로 가져가 보도록 하죠. 애니멀 클래스를 하나 정의할게요. 애니멀은 동물이고요. 동물이 가져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상속을 받는다. 뭐 이런 개념을 표현할 건데 자, 애니멀부터 만들지 않고 저는 반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멀은 나중에 만들고 여기다가 한글로 하죠. 재미로 하는 거니까. 개 클래스. 애니멀도 그냥 동물. 자, 개 클래스가 가지는 개가 가지는 특성을 좀 생각해 봅시다. 개가 가지는 특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개를 봤을 때 그냥 개를 합시다. 개가 가지는 특성은 물리적인 특성도 있어요. 이렇게 길이가 얼마냐, 키가 얼마나냐, 높이가 얼마냐, 뭐 색깔이 무슨 색이냐, 털 색깔이, 눈의 크기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입의 크기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귀가 접혔냐, 펴졌냐 뭐 이런 특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될 겁니다. 강아지의 견종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한테 지어주는 이름 뭐 이런 것도 특성이 될 수 있겠죠. 값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건 모두가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가 가지는 어떤 기능, 개가 할 수 있는 행위 이런 것들을 메서드, 함수로 뽑아낼 수가 있고요. 이런 걸 추상화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추려내 본다면 변수부터 간단하게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개는 이름이 하나 있을 거다. 무슨 이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하나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 대충 기본적인 클래스의 규칙들 보면 값들은 숨겨놓고 있죠. 프라이빗으로 가고 자, 그 다음 공개된 퍼블릭으로 개가 가지는 기능들을 몇 가지만 표현을 할게요. 개가 가지는 기능 개는 뭘 하죠? 먹는다. 먹습니다. 개가 어떻게 먹어요? 뭘 어떻게 먹어요? 개같이 먹는다. 자, 그 다음 먹는 거 말고 개가 하는 일은 숨을 쉽니다. 호흡한다. 호흡을 어떻게 해요? 개같이 호흡한다. 나만 재밌으면 돼, 항상. 그 다음 개가 소리를 낼 수 있죠. 어떤 소리를 내요? 개 소리를 낸다. 강아지 비하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말장난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개가 가지는 특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네임이 프라이빗 상태니까 값을 세팅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생성자를 통해서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개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정해진다. 이런 의미로 스트링 네임. 네임이라기보다는 요거를 개의 종류, 타입이라고 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타입. 그래서 이 타입의 값이 세팅이 되면 타입 개가 개같이 먹는다.
타입 개가 개같이 호흡한다. 타입의 개가 개소리를 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this의 타입에다가 어떤 타입을 넣는 걸로 이렇게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한번 정해지면 바뀔 수 없으니까 뭐 세터나 이런 것도 안 넣을게요. 이건 제 맘이에요. 설계하기 나름. 그래서 개가 있어요. 그럼 저 개가 내 프로그램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객체로 생성해서 써야겠다. 그러면 당연히 new 개 그리고 그 개를 넣을 때 시바견 이렇게 할까요? 시바견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개는 이그젬플 01이 들어있는 마이 프로젝트 11 패키지가 아닌 다른 패키지에 들어있으니 얘는 임포트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생성된 개는 개 참조 변수 d1으로 이렇게 참조한다 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d1 점 찍으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먹는다, 소리낸다, 호흡한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가 호흡을 하고 그 다음 개가 소리를 내고 개가 먹고요. 이런 기능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 시바견이 개같이 호흡한다. 시바견이 개소리를 낸다. 시바견도 개같이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또 다른 개가 필요해요. 두 번째 개가 필요하면 두 번째 개. 이번에 개는 진돗개로 할까요? 진돗개. 진돗개는 D2라고 하죠. 그럼 똑같이 쟤도 D2가 호흡한다, 소리낸다 이런 기능들 다 활용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보면 두 종류의 강아지가 두 마리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클래스와 객체를 이해하고 계시면 지금 이 모양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개를 먼저 만든 이유는 이런 겁니다. 개 말고 쌍벽을 이루는 동물이 하나 있죠. 고양이를 좀 만들게요. 고양이는 개를 복사해서 만들고 있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바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개를 복사해서 고양이를 만들겠다. 개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면 좀 전처럼 이름이 나와요. 그럼 고양이 클래스를 열어서 고양이도 타입이 있을 거고요. 고양이에도 어떤 종이 있을 거고 고양이도 먹을 겁니다. 근데 고양이가 개같이 아니, 우리 집 고양이 개같이 먹긴 합니다. 근데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먹겠죠. 고양이같이 먹는다. 고양이같이 호흡한다. 고양이 소리를 낸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양이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개 말고 고양이 객체가 만들어진다면 고양이 new 고양이 러시안 블루가 만들어진다. 고양이도 임포트가 필요하고요. 그럼 고양이도 순서대로 하죠. 고양이도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겠죠. C1 이렇게 C1이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요거 실행해서 보면 두 마리의 개, 그 다음 또 한 마리의 고양이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동물들을 하나하나 클래스로 정의하고 그 정의된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객체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개념을 다 납득하시겠죠. 근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상속의 개념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동물들의 종류가 한 3, 40가지가 되는 걸 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3, 40가지. 그 3, 40가지가 사실은 지금 요 예시에서는 각각의 타입들마다 어떻게 먹는다, 어떻게 호흡한다, 어떻게 소리를 낸다 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어차피 개나 고양이나 먹어요. 먹는 기능, 그리고 호흡하는 기능, 소리 내는 기능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요거를 제가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입으로 먹어요. 입으로 먹는다. 이 타입의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으로 먹어요.
그 다음 호흡은 개나 고양이나 어떻게 호흡하냐면 폐로 호흡합니다. 폐로 호흡한다. 그리고 소리 내는 것도 각각 성대를 떨어서 뭔가 소리를 내겠죠. 그래서 요거는 동물 소리. 이런 식으로 바꿔줄게요. 개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들. 그리고 이걸 똑같이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그래야 되겠죠. 고양이도 이런 식으로. 물론 지금 여기서 타입은 사용하진 않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현재는. 저의 모양 만들려고 그냥 간단히 끼워 넣은 거고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것들입니다. 이러면 다시 메인을 실행했을 때 시바견이나 진돗개나 러시안 블루나 모두 다 호흡하는 것과 소리 내는 것과 먹는 것에 대한 기능이 다 있겠죠.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호흡한다, 소리 낸다, 먹는다죠. 개나 고양이나.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개는 고양이랑 다른 어떤 특징이 있을 거예요. 이제 개만 가지는 어떤 특징이라고 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개만 가지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고양이도 마찬가지. 고양이 특성. 고양이만 가지는 특징이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D1은 개니까 개만의 특징이 있겠고요. D2도 마찬가지 개 특징이 있겠죠. 반면에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개 특징이 아닌 고양이 특성이 있을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을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폐로 호흡하고 개만 가지는 특성. 이렇게 갖고 있고 개. 이렇게 갖고 있고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 모양을 가지고 갔을 때 요거를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보이실 건데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클래스를 표현하는 표 같은 건데 여기 개의 특징과 고양이의 특징들을 좀 적어보면 개는 타입을 가지고 있고요. 타입이라는 변수. 고양이도 뭐 타입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개가 호흡한다라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고양이도 호흡한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개랑 고양이의 호흡 방식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먹는 것. 먹는 기능도 둘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먹는다. 둘 다 주댕이 가지고 우적우적 먹으니까. 그 다음 소리를 내요. 둘 다 소리를 낼 수 있고 소리 내는 결과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소리를 낼 수 있죠. 그러면 호흡한다, 먹는다, 소리를 낸다 이것들은 개랑 고양이랑 공통적으로 가지는 기능이잖아요. 당연히 개는 개 특징이 하나 추가돼 있고 여기는 고양이 특징이 하나 추가돼 있죠. 어쨌든 요 세 가지의 특성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개, 고양이 말고 고래, 뭐 상어 등등등 굉장히 많은 동물 클래스들을 정의해야 된다면 그 동물 클래스들이 가지는 호흡한다, 먹는다, 소리 낸다는 기능들이 다 동일하게 여기 써지겠죠. 반복적으로 똑같은 코드를 집어넣는 거죠.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뭘 할 수 있냐? 상속을 할 수 있다.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상속. 상속은 부모 클래스의 내용을 재사용하는 개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요것들은 동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얘네들이 다 동물이잖아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는 애들을 동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움직이는 애들이죠. 그럼 그런 것들을 여기다 따로 정의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된 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개를 만들 때 상속하고 고양이를 만들 때 상속하고 또 다른 클래스들을 만들 때 상속해서 쓰면 기존에 있던 기능들 중에서 공통적인 기능들은 여기다가만 정의를 하면 되고 그 다음 각 클래스가 가지는 각자의 특성은 거기서만 정의를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볼게요. 어떤 개념인 건지. 자, 개 클래스에 이렇게 이걸 복사해서 동물한테 복사해 넣고요.
개 특징은 뺄게요. 이건 개만 가지는 거니까 공통적인 것만 가져온다 그랬죠. 동물이 먹어요. 호흡하고 소리내요. 근데 어떻게 먹는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공통적으로 기본값으로 내비두고, 자, 개한테 갑니다. 이제 개한테 가서 상속을 할 거예요. 그러면 퍼블릭 클래스 개를 정의하는데 익스텐즈 상속 확장할 거다. 뭘? 동물을 상속할 거다.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 먹는다, 호흡한다, 소리낸다는 없앱니다. 없어도 돼요. 왜? 동물에 정의돼 있잖아요. 고양이한테 가서도 똑같이 고양이 익스텐즈 동물, 이렇게 하면 동물을 상속받는다. 그럼 동물에 정의되어 있던 것들은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기능은 정의할 필요가 없다. 고양이만 가지는 특성만 또 남겨두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보시다시피 example 01에서 아무런 에러가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에러가 하나도 없죠. 기존 코드에 대해서. 개한테 정의한 것은 개 특징밖에 없습니다. 호흡한다, 소리낸다, 먹는다라는 기능은 부모가 갖고 있어요. 고양이도 마찬가지. 고양이의 특성만 고양이가 정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동물한테 정의돼 있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진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개나 고양이 말고 다른 동물을 추가로 만들어야 된다면 동물을 재사용해서 다른 동물들 정의하기가 쉬워지겠죠. 자, 간단하게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고래라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고래한테 익스텐즈하고 동물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물이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여기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래한테 추가로 주고 싶은 것들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public void 고래 특성 뭐 이렇게 해서 고래만 가지는 특징이다. 고래만 가지는 게 무슨 특징이 있냐? 몰라요. 모르겠고 일단 표현만 하자고요. 고래만 가지는 특징 뭐 이렇게 볼까요? 고래가 정의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고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객체로 만들어 쓰면 되겠죠. 고래. 고래가 왜 1이니까 W로 할게요. new 고래. 자, 고래도 임포트 해주고요. 고래는 제가 생성자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으니까 디폴트로 그냥 쓰는 걸로 하고, 지금 핵심은 재사용이죠. 상속이 가지는 기본적인 재사용의 개념. 고래도 호흡하고요. 먹고요. 소리 냅니다. 그리고 고래만 가지는 특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 보면 이렇게 고래만 가지는 특징까지 고래의 내용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셨다시피 상속을 이용하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특징을 추가한 클래스를 만들기가 쉬워졌죠. 이게 기본 상속의 구조입니다. 자, 좀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예시를 하나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원래 설명할 때 이 고래 동물들부터 하는 게 아니라 A, B, C 이런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원래 찍어놨던 강의에 있어서 그걸 보시면 좋지 않을까. 사실 지금 얘기하는 것도 다 있는 내용인데 좀 다시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다르게 들릴 수는 있겠죠. 이제 고착화돼서 설명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지금. 자, 예를 들어 클래스 A가 있다. 그리고 요 상속의 구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int n1 변수가 있다. 일단 변수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b int n2가 있다. 클래스 c int n3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한다면 이렇게 생성하겠죠. A 클래스 object1 new A다. B 클래스 new B다.
C 클래스. 자, 이렇게 생성할 수 있을 거고요. 각각 객체가 가지는 멤버들은 OB1 같은 경우는 A 클래스니까 N1을 가지고 있을 거고, OB2는 N2를 가지고 있겠죠? OB3는 N3를 갖고 있어요. 당연하죠. 자, 요거를 이제 A를 상속해서 B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바꾸면 extends A라고 쓰면 상속이죠. 이렇게 했을 때 OB1은 당연히 그냥 자기니까 N1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OB2는 이제 상속받은 객체잖아요. 그래서 N1, N2를 다 가지고 있죠. 부모 것도 있고 자식 것도 있고. 근데 아까 설명에 그런 거 나왔었어요. 접근 제한자가 이렇게 private 이렇게 되면 이거 N1은 자식 게 아니라 부모 거란 말이에요. 이 부모 겁니다. N1은. 그래서 OB2가 점 찍었을 때 N1이 안 나와요. 실제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이런 개념. 여기 B 클래스에 어떤 메서드가 하나 있는데 이 메서드에서 아까 왜 N1이 있는 것처럼 보였었잖아요. 언제? 프라이빗이 안 붙었을 때. 이때는 N1에다가 어떤 값을 이렇게 넣는 이런 행위가 가능해요. N1을 누가 넣고 있어요? B에서 어떤 기능이 A의 것을 뭔가 하고 있죠? 이게 가능해요. 직접적인 접근이. 근데 여기에 private 키워드가 붙어버리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 이거는 부모 겁니다. 부모의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걸 감히 네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없어진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퍼블릭으로 뭐 set n1 같은 함수가 있어서 this.n1에 n1을 넣겠습니다. 이런 걸 쓰죠. 그러면 값을 넣고 싶으면 직접 접근하지 말라는 거지. 세터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돼요. 부모의 세터를 사용하겠다. 그럼 됩니다. 여기 N1에 20 들어가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겁니다. 뭐 어떻게 이런 개념이 되는 거냐? 이제 그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런 예제를 만들었거든요. 하나 더. 이 상태에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프라이빗 멤버도 부모가 허용해 놓은 걸 통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자식이. 근데 직접적인 사용에 프라이빗 멤버를 자식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해주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프로텍티드예요. 내가 N1을 값을 세팅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프라이빗이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면 부모가 허용해 놓은 그런 걸 통해서 접근할 수는 있는데 직접적인 접근을 막았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가 만약에 N1에 대해서 프로텍티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N1은 자식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다라고 허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자식이기 때문에 직접 접근이 되는 거예요. 지금 example2 같은 경우는 자식이 아니죠. 이 클래스는. 그 안에서 메인 메서드가 ob2에 n1을 사용하려고 한다. ob2.n1을 직접적으로 쓰겠다. 가능하지 여기서는. 자, 지금 가능한 이유는 같은 패키지 안에 있어서 그래요. 클래스가 같은 패키지, 패키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범위라서 이게 지금 일반적인 형태로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라면 여기서도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프로텍티드 멤버는 어쨌든 그런 범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예시가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원래대로 그냥 패키지 레벨로 두고요. 부모와 자식들 간의 객체가 어떻게 생성되어지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단 A 클래스의 생성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A 생성 이렇게 표현할게요. 개념이니까 A가 생성됐다. 여기서는 B 클래스 가지고 B가 생성됐다 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서는 C가 생성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 C 같은 경우는 extends B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를 생성했을 때와 B를 생성했을 때, C를 생성했을 때
각각 어떻게 되는지 일단 A만 생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되시는 대로 A 생성이라고 출력이 됐죠. 당연하죠. 자, 근데 이제 A 냅두고 B를 생성해 봅니다. 나 분명히 B를 생성했어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A 생성이 출력이 됐죠. A 생성이 출력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A 생성자가 호출이 됐다는 소리예요. 이게 동작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걸 깔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C를 생성하면 이것도 이렇게 됐죠. 즉, 상속이라는 키워드가 부모 클래스의 내용을 재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주 옛날에 처음 이 객체 지향을 공부할 때 이 상속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치 이렇게 상속을 하면 부모 클래스의 내용이 자식 클래스한테 마치 들어와 있는 이런 개념처럼 생각하면 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인 적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이렇지 않아요. A는 A고 B는 B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죠. 하지만 유전적인 형질들을 확장, 상속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진 것 뿐이죠. 서로 별개의 설계도거든요. 기본 설계도는 같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C 클래스 객체를 생성한다라고 했을 때 C 객체는 C 객체고요. B 객체는 또 B 객체입니다. 서로 별개입니다. 그래서 C까지 가면 좀 불편하니까 B만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B 객체가 생성될 때 지금 B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A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면 N1 변수를 가진 A 객체가 생성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N2 변수를 가진 B 객체가 생성돼요. 그리고 저 OB2라는 참조 변수가 이걸 참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A 객체가 있고 B 객체가 있는 것을 참조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상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OB2에 점을 찍으면 N1도 나오고 N2도 나오는 거죠. 다만 여기서 N1이라는 녀석한테 private, 숨기겠다, 내 거야 라고 걸려 있으면 자식 입장에서도 직접 볼 수 없고 자식이 아닌 곳에선 당연히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멤버가 될 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만약에 세터나 게터 같은 값을 세팅해 줄 수 있는 게 퍼블릭으로 있으면 그걸 통해서 값을 집어넣거나 그걸 통해서 값을 가져오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있으니까. 프라이빗 퍼블릭은 접근을 제한하는 그냥 키워드일 뿐이지 존재 자체를 뭐 있게 했다가 없게 했다가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랬잖아요. 프라이빗은 안 보이게 접근을 제한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상속을 했을 때 대체 어떤 개념을 통해서 이런 모양으로 여기 출력된 것처럼 A가 생성되고 B가 생성됐는지 그거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안 보이지만 자식 생성자에는 가장 첫 번째 여기에 뭐가 숨어 있어요. 한 줄의 코드가. 그게 뭐냐면 슈퍼를 부르는 요게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당연히 여기도 숨어 있겠죠. 당연히 여기도 숨어 있긴 합니다. 모든 생성자에는 슈퍼를 생성하는, 슈퍼를 호출하는 이런 게 숨어 있어요. 그럼 이 슈퍼가 누구냐? 자, 요거를 이렇게 빼도 됩니다. 실제로 있는 건데 제가 써도 되는 거예요. 다시 실행해보면 결과는 동일하고요. A, B. 지금 비객체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슈퍼가 뭘 의미하냐? 우리 이제 이클립스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메서드를 클릭하면 해당 메서드의 위치, 그 코드로 이동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B 클래스에 객체를 생성하려고 B를 호출하고 있는 코드가 있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여기 갖다 대면 화살표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그곳으로 가거든요. 정의된 곳으로 가자. 그 다음에 구현된 곳으로 가자. 그 다음에 호출 구조를 보자. 뭐 이런 건데
요거 클릭해 볼게요. 그냥 클릭하면 마우스 커서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얘를 호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나가서 슈퍼도 마찬가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얘를 클릭해 보면 A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슈퍼 괄호 열고는 부모의 생성자 중에 인자를 받지 않는 생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적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부모의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부모의 생성자가 디폴트가 없는 상황, 예를 들어 N1을 받아서 동작을 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보세요. B 클래스에 정의된 요 생성자에서 에러가 나죠. 슈퍼를 부를 수 없다. 그럼 요거를 제가 지우면 생성자 자체에 에러가 나죠. 왜? 부모의 디폴트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B의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디폴트 생성자를 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따로 적지 않아도.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고, 적었을 때는 뭐라고 적어야겠어요? 부모의 생성자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인자를 받아주는 애밖에 없으니까 선택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부모의 생성자를 선택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태어나려면 부모가 먼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모를 기반으로 자식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부모 생성, 자식 생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슈퍼 키워드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A 같은 메서드가 하나 있다. 요거 이제 부모의 메서드죠. 부모 메서드. 그러면 저 부모의 메서드를 내가 호출하고 싶다. 어디서? 이 녀석 아래에서. 그럼 여기다가 슈퍼 점 찍으면 이게 부모의 멤버들을 말해요. 슈퍼 점 찍으면. 부모의 멤버들 중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슈퍼 키워드는 그래서 this랑 굉장히 비슷하죠. this는 객체 자기 자신, 슈퍼는 부모를 의미한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A 객체 생성, B 객체 생성되고 그 다음 부모의 메서드가 호출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흐름대로 똑같이 B 말고 C한테도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얘도 어때요? C를 생성하러 갔더니 슈퍼를 호출하게 되어 있다 그랬죠. 이건 제가 호출하지 않아도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퍼는 누가 되는 거예요? B가 되겠죠. 부모 B. 그래서 그 B는 또 자신의 부모를 호출해서 지금은 인자를 받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부모를 먼저 생성하고 부모 생성이 끝나면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가니까 다음 코드 B 생성, 그 다음 부모가 갖고 있는 메서드 한번 호출하고 있죠. 부모 메서드. 그게 끝나면 얘를 호출했던 곳이 슈퍼니까 여기로 돌아가서 C 생성이 출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구조. 자, 그 다음 하나 더 public void method B라는 애가 하나 있다. 얘는 부모의 메서드인데 이거 B다. 요거는 뭐 A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부모 메서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식 레벨에서 부모 메서드, 부모 거를 식별하고 싶을 때 슈퍼 점 찍으면 되죠. C 클래스에서 부모가 누구예요? B 클래스죠. 그럼 슈퍼 점 찍으면 누구 거를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상속받은 B라는 애를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슈퍼는 기본적으로 나 이외의 모든 조상들을 포함해서 슈퍼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C 입장에서 부모라고 하면 B라고 써져 있지만 A도 슈퍼고 B도 슈퍼고 A도 슈퍼, B도 슈퍼, 모두가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냐 B냐 이런 식으로 모두가 부모라는 거죠. C 입장에서는 조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 보면 A부터 생성되고 B 생성되고 C 생성되고 이런 순서대로 객체가 생성되어지기 때문에 아까 동물 클래스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것들을 미리 정의해 두고 그걸 상속받는 개나 고래나 고양이에서 동물을 상속받고 기타 추가적인 것들만 작성하면 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상속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상속을 가져갔을 때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개, 고양이, 고래를 각각 생성을 하고 각각 다른 변수로 참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표현했는데 자, 현재 개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 고래 한 마리 이렇게 네 마리의 동물들이 객체로 만들어진 예제에서 자,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동물, 배열을 만들게요. new 동물이다. 그리고 이 동물이 D1, D2, C1, W1 자, 얘네들을 다 참조하는 형태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뭐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속을 받았잖아요. 동물을 상속해서 개, 고양이, 고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부모 클래스, 동물, 부모 클래스의 타입으로 자식 객체를 참조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다 동물로 바꿨잖아요. 에러 안 나죠? 그래서 마찬가지 개념으로 동물 배열에다가 참조를 시켜본 거예요. 자, 이러면 한 바퀴 순회하면서 애니의 i번째 객체가 어떻게 호흡하는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떻게 먹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타입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자식 객체를 참조할 수 있다라는 특성이 생겨요. 실행해보면 페로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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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로호흡 지금 네 마리의 동물에 대한 특징들을 동일한 특징만 뽑아본 거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어려운 느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클래스라는 것도 결국 자료형이고요. 그 자료형 타입이 상위 클래스 타입일 때 앞에서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C 객체를 생성하면 그 C 객체가 생성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생성되어져야 되죠. 그 마찬가지 B가 부모인데 B를 생성하기 전에 A를 또 생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참조라는 건 개를 참조한다는 건 개 모양이 있으면 되고 고양이를 참조한다는 건 고양이 모양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개가 만들어지든 고양이가 만들어지든 고래가 만들어지든 얘들의 부모인 동물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동물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개가 만들어져서 이걸 지금 하나의 개객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동물이 만들어지고 고양이가 만들어져서 그게 고양이 객체가 되는 거고 고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참조 변수가 여기 지금 동물 배열 얘네 다 참조 변수잖아요. 4개의 참조 변수가 생겼을 텐데 첫 번째 참조 변수가 뭘 쳐다보면 돼요? 동물 모양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객체 D1 동물 있죠. 그래서 얘가 이걸 쳐다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참조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두 번째도 개 쳐다보고 있으니까 똑같죠. 세 번째 고양이, 고양이도 동물 있잖아요. 문제 없죠. 그래서 참조가 되는 거예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니의 i번째 참조하는 객체에 대해서 호흡한다, 소리낸다, 먹는다 동물이 가지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한 번에 활용할 수 있지만 개만 가지는 특성, 고양이만 가지는 특성, 고래만 가지는 특성 이런 것들은 여기서 사용할 수가 없죠.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자식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이런 특징 마치 개 객체가 동물 객체가 된 것처럼 형태가 변환됐죠.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로 만들어진 각각의 객체인데 얘네가 한데 묶여있는 녀석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동물까지만 보이는 형태가 됐죠. 왜? 부모 클래스의 타입으로 참조를 시켰으니까. 그래서 아래까지 보이던 내용이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쪽 용어로는 자료형이 변환됐다. 업캐스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업캐스팅.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말로는. 개념적으로는 별게 없습니다. 업됐잖아요. 안 보이게. 하지만 프라이빗 퍼블릭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보여지는 형태가
위로 업 됐을 뿐이지 걔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없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if any의 i가 참조하는 객체가 instance of 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야 이거 걔랑 같으면 그때는 걔 타입으로 변환을 해. 뭘? any의 i를 변환을 해. 라고 다운 캐스팅을 해줍니다. 이런 식이 다운 캐스팅이라고 해요. 그리고 밑줄이가 있죠. 자, 타입이 맞지 않습니다. cannot convert from 동물을 개로. 납득되세요? 동물을 개로 변환할 수 없다. 앞에서 개는 동물로 참조가 가능하지만 동물은 개로 참조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그런지는 조금 전에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객체가 만들어질 때 동물을 상속했잖아요. 그럼 동물이 만들어지고 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걸 개 타입이 쳐다본다는 건 개 참조 변수 D1 같은 걸로 쳐다본다는 건 동물을 가지고 있고 개도 가지고 있는 이 모양을 참조하는 게 개잖아요. 근데 그걸 동물 타입으로 참조를 바꾸면 이 객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동물 모양만 보인다라는 뜻이잖아요. 업캐스팅이라고 설명드렸죠? 업. 그러니까 동물 점 찍으면 이 녀석 갖고 점 찍으면 동물이 가지고 있는 멤버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다시 볼 수 있게끔 개한테 개 타입을 참조할 수 있는 변수에다 옮겨줄 건데 문제 없잖아요, 원래. 이렇게 쳐다보게 해도 동물이 있고 개 있으니까 문제는 없죠. 근데 만약에요. 지금 현재 동물이 쳐다보는 객체가 이렇게 동물 객체 생성, 개객체 생성해서 개객체가 아니라 그냥 new 동물을 해서 진짜 그냥 동물밖에 없는 거야. 근데 동물 타입을 자식 타입으로 이렇게 그냥 넘기는 게 가능해지면 얘가 이걸 쳐다봤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얘는 개의 내용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개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없을 수 있잖아요. 이러면 없을 거고 이런 상황의 동물을 쳐다보면 실제로 개가 없을 거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면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에러를 띄워주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된 문법 아니야 혹시? 그래서 업캐스팅 된 타입은 여기다가 괜찮아 옮겨 괜찮아 명시적 형변환이죠. 다운 캐스팅이라고 해요. 이렇게 바꿔서 TMP에 점 찍고 걔는 개 특징을 출력해. 그리고 하나 더 else if 할게요. any의 i번째가 instance of 고양이라면 그때는 똑같은 형식으로 고양이로 형변환해. 다운 캐스팅 해.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고양이 특성이 보이니까 그거 사용해. 이렇게 바꿔보면 자 실행했을 때 any 가지고 동물 타입으로 볼 수 없는 특징들을 타입을 확인해서 개일 경우엔 개 특징도 사용하고 고양이일 때는 고양이 특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개 특징, 그 다음 고양이 특징 사용할 수 있죠. 마지막 고래는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안 나오는 것 뿐이고요. 인스턴스 오브 키워드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 참조하는 객체가 개의 인스턴스냐 개로 만들어진 객체 그것 맞으면 true 아니면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 인스턴스 오브의 특징 업캐스팅의 개념 다운캐스팅의 개념 이런 것까지 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예요. new 동물을 생성했다 칩시다. 동물을 생성했는데 이 동물을 개 타입에다가 담을 거예요. 이건 부모 객체, 이건 자식 참조잖아요. 근데 이걸 괜찮아, 다운캐스팅 할 거야. 그냥 봐도 돼. 이래버리면 이거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빨간 것만 보시면 돼요. 뭐래요?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라고 나왔죠? 타입이 안 맞는다. 캐스팅 할 수 없다.
왜냐면 동물 객체니까 이거 순수하게. 그래서 이런 에러가 뜰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동물, 개, 고양이, 고래 이런 거 활용해서 문법을 설명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의 개념, 거기에 들어가는 키워드, 그리고 문법 그걸 지금 설명드린 거고 이 업캐스팅, 다운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조금 더 추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됐었던 다형성, 오버라이딩, 부모가 가진 기능을 재사용한다. 이 개념까지 추가를 해야 돼요.